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주식회사 반려동물의 대표 김지연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애견 카페 추가 수익화 모델 연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제가 멀리 수원 광교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안 넘어가네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주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사실 이제 가장 니즈가 있는 부분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정말 재미가 있고 재미가 있다는 것은 사실 돈이 어떻게 벌리는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다른 분들과 뭔가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차별화 포인트에 대해서 혼자만 생각하고 하려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좀 색다른 아이디어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잘 되는 반려견 유치원이나 카페와 또 잘 안 되고 있는 곳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 100시간에 걸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일을 해나가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사실은 이제 시골에서 이제 떠돌이 견으로 있었던 강아지인데 이제 왜 시골에 보면 이렇게 개장수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데리고 가서 조금 이렇게 밥을 먹이고 이제 좀 키워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개고깃집 이런 데로 이제 가는 기로에 있었던 친구인데 제가 거의 주저 없이 이제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사실은 반려견을 제 반려견으로 키워본 적은 없고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 집에 강아지들이 이제 마당에 있는 정도였지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반려견으로 이제 키운 거는 사실 처음이거든요. 이 친구는 푸들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시고르 자부 해서 좀 믹스견 강아지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얘가 저 박스 안에서 한 이틀 동안 한 번도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이틀 정도 지나서 이제 빼꼼히 이제 저를 쳐다보더니 이제 나와서 저한테 이제 처음으로 아는 척을 하기 시작하고 저 친구를 데리고 이제 회사를 다녔어요. 그때는 이 반려견 관련된 일이 아니었지만 이 친구를 데리고 제가 이제 회사를 데리고 다녔는데 너무너무 착하니까 이제 주변 동료들도 사실 별로 그렇게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친구하고 이제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직함도 있었어요. 스델이라고. 저 반려견 이름이 스누피거든요. 그래서 다니면서 제가 너무 착하니까 우리 이제 회사의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이제 또 저희 회사에 있었던 사장님도 이제 반려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강아지 한 마리를 어느 날 또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지냈는데 그 친구는 우리 스누피와 다르게 굉장히 또 활달하고 성격도 좀 좋긴 했는데 점점 커가면서 이제 사회성이 없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굉장히 짖고 으르렁거리고 이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이제 교육센터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교육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이제 가정으로 방문하는 교육이 있고 또 이제 훈련소로 들어가서 이제 교육시키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사실은 이제 반려견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3개월씩, 5개월씩 이제 교육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아이를 어디 딴 데로 보내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다들 좀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와서 직접 가르치는 이런 교육을 했었었는데, 그 선생님이 교육을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강아지 교육이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가리키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교육을 하는 걸 보다 보니, 강아지 교육도 뭔가 체계적으로 어린이들처럼 뭐 표준 보육 과정이나 누리 교육 과정처럼 만들어서 보급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시점부터 제가 이 사업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이 강아지 유치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저에게 이제 찾아온 그 시골 유기견 스누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었었는데, 간략하게 제가 지난 3년 동안 했었던 일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2018년 10월에 털로 덮인 친구들이라는 애견 유치원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저도 처음에 그 반려견 유치원을 시작할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냐면, 애견 카페와는 좀 차별화된 뭔가를 좀 하고 싶다. 그리고 애견 카페를 하더라도 그 안에 좀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유치원을 같이 해야겠다는 이제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조금 일반 애견 카페와는 달리 강아지를 이렇게 좀 사람 유치원처럼 믿고 맡기고 싶은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다 보니 평일에는 강아지를 이제 돌보는 유치원 쪽으로 많이 보내시고, 주말에는 뭐 호텔이나 이런 걸 맡기고 보호자분들이 놀러 가기보다는 주말에 저희 이제 유치원으로 와서 뭐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다른 여러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리는 커뮤니티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보호자분들을 다 데리고 한번 캠핑 페스티벌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국내 최초로 이제 그 한 100팀 정도 모아서 그 지산 리조트에서 애견 동반 페스티벌을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 해에는 또 용인에서 또 가을쯤에 같이 또 동반 캠핑을 한번 진행을 했었고, 올해에는 아마 저희가 이제 기사를 찾아보면 나오긴 하는데, 그 경향신문에 이제 나왔던 기사 내용인데, 저희가 그 국내 최초로 전세기를 띄워서 강아지들 다 태워서 제주도로 2박 3일 캠핑을 갔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강아지들은 대부분 이제 조금 뭐 6kg 이상 중대형견이 되면 수화물로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비행기 옆좌석에 같이 앉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캠핑을 진행을 했었어요. 지금 잠깐 그 올라와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잠깐 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애견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실은 이 강아지를 좀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유치원을 운영을 하고 애견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불특정 다수의 개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뭐 짖는 강아지들도 있고, 또 뭐 하울링 하는 강아지들도 있고, 와서 막 이제 좀 귀찮게 하는 강아지들도 있는데, 그런 강아지들이 왔을 때 이제 좀 강아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보듬고 이렇게 좀 그 일에 재미가 있고, 또 일을 하다 보면 힘들기 때문에 그 강아지들을 보면 좀 힐링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도 2번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 애견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그 이제 반려견들을 돌보고 또 반려견들을 교육하고 또 반려견 카페에서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그런 분들은 지금 아직 많이 있질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양성하는 이런 교육 과정을 진행을 했었고, 제가 또 그 수원 마이펫페어에서 이제 애견 카페나 유치원을 창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창업 강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반려동물 분야에서 최초로 뭐 ISO 인증도 받아서 유치원 창업 시스템 분야에서 어쨌든 뭔가를 이제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애견 관련된 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EBS 극한 직업에 출연을 했었어요. 아마 지금 검색해 보시면 나오긴 할 건데, 처음에 그 이제 EBS 극한 직업에서 저희한테 이제 촬영을 의뢰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극한 직업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극한 직업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저희는 극한 직업이 아닌데 왜 여기를 출연하냐고 해서 이제 한 2번 정도 거절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PD님이 이제 계속 연락이 와서 저희를 한번 꼭 촬영하고 싶다고 해서 한 2박 3일 정도? 그러니까 이틀하고 하루 정도 더 촬영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오셨던 PD님들이 다 얘기하시기를 아, 진짜 극한 직업 맞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유치원 같은 입장에서는 아침 7시 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9시까지 이렇게 강아지들을 돌보고 산책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보호자들하고 소통도 하고 이런 걸 보시니까 정말 극한 직업 맞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뭐 극한 직업도 출연했었고, 뭐 이제 성공의 정석군 출연, 그 다음에 저희 유치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와디즈로 이제 출시도 하고, 그 밖에 뭐 등등 다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앞부분에 저에 대한 소개와 했던 일이 했던 소개가 굉장히 길었죠. 일단 그 반려동물 시장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다는 거를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우리나라 시장은 한 6조 정도 한다고 하는데, 6조라고도 얘기하고 7조 8천억 원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중국 시장은 그에 비해서 뭐 한 70배 정도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이곳에 들어와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려동물 시장이 굉장히 크지만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의료 쪽이고, 그 다음이 이제 먹거리, 이제 사료나 간식 쪽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교육 서비스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막 생겨나고 있지만 굉장히 이제 극소수인 거고, 사실 이제 애견 카페를 차리시는 분들은 처음에 강아지를 조금 뭐 좋아하거나 아니면 이제 애견 시장이 핫하다고 해서 이제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신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제가 어떤 좀 도움을 드리려고 이 자리를 이제 준비한 거고, 그건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시장은 지금 이제 급성장하고 있고, 그 안에서 굉장히 큰 시장 안에서 앞으로 굉장히 클 수 있는 시장이 사실은 반려동물 서비스 업 중에 유치원과 카페라는 생각을 제가 들어요. 근데 모두들 애견 카페는 차리면 굉장히 어렵고 애견 카페는 차리면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과 뭔가 차별화 포인트를 갖지 않고 그냥 카페만 차린다고 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쌓았던 노하우나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접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애견 카페를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과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드린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전망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의료 시장이나 먹거리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연계를 해서 안정적인 수입원을 하면서 이 사업에 성공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애견 카페를 이미 창업을 하신 분, 그 다음에 애견 카페를 앞으로 창업을 하실 분, 이 두 분들이 들어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두 분이 다 들으셔도 도움이 되니까 이제부터 이제 귀를 열으시고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은 그 이제 애견 카페나 애견 유치원, 그러니까 통칭해서 제가 카페라고 말씀드릴게요. 애견 카페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제 가족 단위의 아이가 있는 가정이 아니라 이제 혼자 싱글로 강아지를 키우시거나 아니면 이제 부부 내 아이를 키우지 않고 강아지를 자녀처럼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저희 유치원을 운영을 하면서 3년 동안 다녀가신 분들이 약 한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 중에 대부분은 자녀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또 저희가 캠핑 행사를 매년 3회를 진행했지만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아이가 있는 가족은 한두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1인 가구이면서 또 커플이면서 또 그 결혼한 신혼부부이면서 자녀가 없으신 분들이 저희의 고객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객층의 연령이 40대, 50대가 아니고 20대 초, 중, 후, 30대 초, 중, 요 정도의 고객층이 저희의 고객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제 니즈를 잘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고객들의 마음에 들게끔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어쨌든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구 수로 치면 정말 4가구 중 1가구, 요즘에 또 2가구 중 1가구라고 얘기하죠. 정말 그 뭐 공원에 가다 보면 다 강아지 한두 마리씩 데리고 다니지 없으신 분들이 거의 없고 또 지금 키우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데리고 와서는 다 일을 하시거나 어쨌든 외출을 하거나 이럴 때 강아지를 집에 혼자 두기가 뭐해서 사실은 어디 맡길 곳을 굉장히 많이 찾아요. 근데 그냥 단순한 애견 호텔이나 카페에 맡길지 아니면 정말 교육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고 또 환경도 좋은 유치원에 맡길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고민들을 잘 정리를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고객들이 다 저희의 고객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히 그냥 강아지를 보관하는 것처럼 맡기고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내 아이처럼 돌봐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이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카페들은 이제 뭐 인테리어가 화려하고 뭐 예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음료 서비스나 그런 음식 서비스가 나오는 이런 카페들이 이제 주류이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카페 공간도 있으면서 이렇게 강아지를 돌볼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별도로 있고 그 공간들이 굉장히 좀 안전하게 세팅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강아지를 맡겼을 때 이제 불특정 다수의 개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공간이 되면 안 되고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분리해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이 다른 개를 데리고 들어왔을 때 그 강아지를 이제 뭐 냄새를 맡거나 인사하려고 막 짖으면서 몰려들면 강아지가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처음부터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카페 공간과 아이들을 이제 케어하는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공간에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이제 굉장히 크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2부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카페나 이제 애견 유치원에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강아지 처음 키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강아지가 이제 뭐 예방접종 끝나고 데리고 나와서 뭔가 얘를 친구를 좀 사귀게 해주고 사회화를 좀 시키고 싶어서 이제 애견 카페를 주로 많이 찾아다니시거든요. 근데 이제 보호자분들이 조금 그 강아지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강아지를 어떻게 사회화 시켜야 되는지 방법을 잘 모르셔서 그냥 여기저기 애견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강아지 사회화 교육에 굉장히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강아지한테 안 좋은 기억을 심어주거나 뭐 이렇게 이제 좀 트라우마를 심어줘서 좀 그 사회화가 좀 더 안 되고 또 문제 행동견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럴 때 우리 애견 카페에 또 그 뭐 점주 분이시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일하는 훈련사분이 그 강아지 사회화 교육에 대한 뭐 이런 상담을 좀 해줄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이분들은 이제 장기적인 고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단순히 카페에 데리고 와서 강아지들하고 풀어놓고 놀면서 뭐 이렇게 이제 지내다가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라 이 카페에 오면 강아지 사회화에 대한 그런 상담도 해주고 또 강아지 사회화에 대한 프로그램도 진행이 된다고 하면 카페 회원도 되면서 또 이제 유치원에 맡길 수 있는 이제 고객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니즈는 단순히 와서 차 한 잔 묵고 가는 게 아니라 강아지 사회화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또 이 아이와 맞는 다른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니즈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 니즈에 맞는 이제 카페를 운영하시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려견을 동반한 애견 카페나 유치원이 정말 사실 오픈을 하면 돈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사실은 카페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굉장히 뭐 운영을 잘 한다고 하면 주말에는 손님들이 많이 와서 매출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는 있지만 사실은 평일에는 카페를 데리고 가는 손님이 사실은 되게 극소수예요. 그리고 애견 카페만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페 한 군데만 계속 가진 않고 요번에 이제 여기가 새로 생겼으면 또 다른 곳에 가보고 또 생겼다고 하면 또 다른 곳에 가보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장기적으로 그 카페에 그 고객이 온다는 사실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견 카페로만 한다고 하면 사실은 평일에 대한 그 안정적인 수입,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이제 지속적인 이제 단골 고객이 오는 부분이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곳들의 사례와 이유가 있고 또 안 되는 곳들의 사례와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뭐 비유를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런 애견 쪽 사업을 시작한다고 할 때 이제 뭔가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또 준비도 하고 다양한 경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민, 사업 계획을 디테일하게 세우고 창업을 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괜찮으신데 제가 어느 날 전 리트리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좀 한번 키우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와서 덜컥 키우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귀엽고 예뻤는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이제 감당이 안 되고 또 마땅히 대형견을 맡길 유치원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얘를 데리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길게 일도 못하고 파트로 일을 하게 되고
강아지를 돌보려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생활을 못 하다 보니까 얘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그냥 이렇게 카페를 덜컥 차리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반려동물 시장이 핫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제품을 만들거나 뭔가 이제 큰 사업을 하기는 그렇고 애견 카페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신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시고, 단순히 이제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나 한번 해보고 싶다, 그냥 애견 카페나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차리신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더라고요, 만나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좀 경쟁력을 갖추기가 좀 어렵고, 어떤 그런 카페들이 살아남냐면 사실은 지속적으로 뭔가 컨텐츠를 좀 만들어내고 재미있는 이벤트를 하고 좀 운영을 좀 재밌게 하는 곳들이 사실은 많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 뭐 백종원의 가맹점들이 보면 장사가 잘 되는 이유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뭔가를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행사를 하나 해도 그렇고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을 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지원이 돼야 뭔가 좀 도움이 잘 할 수 있고, 그다음 뭐 좋은 재료라든지 좋은 컨텐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이 좀 되면 좋고, 또 마케팅이라든지 브랜드 인지도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개인 혼자서 블로그도 하시고 인스타도 하시고 또 뭐 여기저기 그 카페 홍보글도 올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좀 톤앤 매너가 맞게끔 올라가서 브랜드 이미지를 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않고 이제 동네에서 그냥 하는 느낌의 스타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좀 프랜차이즈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마케팅 전문가가 있다고 하면 브랜딩화 시키고 뭔가 개인 브랜드라도 인지도를 만들어내고, 또 끊임없이 또 그런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또 재교육도 해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좀 정돈된 이미지로 꾸준히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곳들이 이제 대부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좀 가맹점 같은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개인 브랜드화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털로 덮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는 이제 운영 매뉴얼을 처음부터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할 때 시설 설비는 어떻게 한다.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은 몇 평 정도를 해야지 카페 손님과 유치원의 고정적인 손님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면적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설비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냥 인테리어 뭐 몇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그걸 이제 뭐 예쁘게 꾸미는 거에 이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반려동물들, 강아지들이 이제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설비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의논을 하고 정리를 해서 인테리어 그 업자한테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설 설비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 사실 강아지들은 이제 그 패드가 깔려 있다 하더라도 이제 바닥에 쉬를 많이 하거나 뭐 마킹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하면 이제 쓰는 소재나 이런 부분들을 뭐 나무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식이 되는 그런 철 소재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시설비가 이제 더 많이 드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보통 애견 카페들을 가보면 굉장히 그 냄새가 많이 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강아지들이 이제 여러 마리가 여기저기 마킹도 하고 이제 시도하게 되면 이제 그게 뭐 뿌리고 닦고 말리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깨끗하게 이제 물 청소를 해줘야 그 냄새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카페를 갔을 때
정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이제 코를 찌르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음부터 그 개선을 하고 들어갈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저는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닥에 보일러 난방 시공을 하지 않으면 이제 허가가 안 나고,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겨울에 뭐 이런 공기로 난방을 하게 되면 이제 감기도 많이 걸리고 기관지도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이 쪽에서 왔기 때문에 강아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카페라고 하고 유치원이라고 하더라도 강아지들이 이제 긴 시간 거기에서 이제 시간을 머무르기 때문에 이제 어린이와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바닥도 이제 물 청소가 가능한 것들로 타일로 깔고 바닥에는 난방을 이제 설치를 해서 물 청소를 하고 나서도 깨끗하게 말라서 이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고, 공기 난방으로 해서 강아지들이 이제 감기나 뭐 이런 기관지에 걸리지 않게끔 설비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하나는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애견 카페에서는 사람과 강아지가 마주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개들이 짖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와 좀 공간이 차단이 돼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게끔 설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상담하는 공간도 사람은 강아지들이 보이지만 강아지는 보이지 않게끔 한다든지, 그리고 강아지들이 다 풀어져 있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강아지들이 쉴 때는 좀 쉴 수 있고, 또 놀 때는 놀 수 있고, 또 자기가 밥을 먹거나 간식을 먹을 때는 이제 분리된 공간에 있을 수 있게끔, 이렇게 다양한 고민들을 해서 이런 시설 설비들을 하는 것들을 이제 처음부터 정리를 했었고, 이제 직원 부분이에요. 직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애견 쪽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이제 훈련사 분들을 굉장히 채용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시는데, 훈련사 분들을 채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애견 카페나 유치원에 맡겼던 손님들은 내 강아지를 뭐 이렇게 앉아 기다려 엎드려 이렇게 훈련을 원하는 게 아니라 좀 보호자처럼 잘 돌봐주길 바라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인성이 좋고 강아지를 좋아하고, 아까 이제 질문하신 분처럼 강아지나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이제 교육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픈을 하셨다 하더라도 어떤 이제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이런 기본기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제 카페만의 정확한 직원 매뉴얼을 교육을 해서 와서 강아지들을 이제 잘 돌볼 수 있게끔 그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리스크에 대한 관리인데, 이제 카페나 유치원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나거나 또 뭐 이용하는데 이제 불편함에 대한 컴플레인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리스크에 대한 대처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만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이제 여기 이제 맡기고 간 보호자분께서 이제 뭔가 여기서 다치지 않았던 일을 여기서 이제 다쳤다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렇게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무조건 우리가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고, 일단 그 보호자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일단은 뭐 CCTV 같은 것도 다 설치를 해 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것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이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CCTV를 또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또 뭔가 그 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인근 병원에 가서 좀 정확한 진단을 알아볼 수 있게끔 동네 이제 병원하고 제휴를 맺어서 그쪽 의사하고 진단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을 정리해 놔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부분인데 처음에는 강아지를 그냥 맡기는 거에 이제 중점을 두시지만 다음에는 우리 강아지가 여기서 뭔가 좀 재미있는 활동을 했는지 재미있는 놀이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공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키즈노트라는 앱을 통해서 뭐 알림장 서비스를 해서 오늘 강아지가 이제 놀았던 뭐 그런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또 어떤 친구랑 잘 놀았는지 이런 것들을 약간 뭐 이제 그런 재미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을 해 놓은 거죠. 지금 제가 뭐 한 5개 정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매뉴얼이거든요. 이 부분을 처음부터 만들 순 없지만 그래도 내가 운영을 할 때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가면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이 매뉴얼대로 하다 보면은 한 단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면서 발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뭐 프랜차이즈라든지 아니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상담을 받거나 교육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을 때 조금 그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일부의 설명을 마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누가 답변 올려주셨는데 저 유명한 분은 아니고 TV에 이제 조금 몇 번 나온 거 있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강의 내용에 이제 뭐 좀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 중에 좀 그 아직 나오지 않은 이제 수익적인 부분은 제가 2부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입질을 덩실이 님이 입질을 자주 하는 반려견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이렇게 이제 보내셨는데 입질을 하는 강아지들은 여러 가지 사실 이유들이 있어요. 이제 뭐 단순히 그냥 입질을 한다고 해서 모두 잘못된 건 아니고 대부분의 입질을 하는 강아지들은 소심한 강아지들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16주 이전에 사회화가 안 된 친구들이 세상에 나와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나서 한 6개월 정도 집에만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도 그렇게 무서운데 강아지가 집에만 있다가 처음에 바깥에 나와서 굉장히 이제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무서운데 다른 강아지들이 오거나 뭔가 무서운 물체들이 갑자기 오면 이렇게 입으로 저리 가라고 한번 했을 때 그 상황이 없어지면 계속 입질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도 있고 또 그런 게 만약에 계속 이제 고착화돼서 문제 행동이 되면 이거는 이제 훈련사분하고 훈련해서 이 아이의 사회성을 좀 길러주고 그런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좀 알려주면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죠. 그리고 요즘 반려동물 시장이 이전에 비해 커져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세요. 이제 이런 거를 어디 가면 사실 느낄 수 있냐면 펫 박람회 가시면 좀 크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펫 박람회 갔을 때에는 그런 이제 간식이라든지 사료 부분만 좀 굉장히 비중이 크고
좀 저렴하고 뭐 많이 주고 막 이런 제품들이 막 즐비하고 했었었는데 한 해 두 해가 갈수록 이제는 이제 반려견 뭐 용품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인테리어 용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다음 뭐 앱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또 그 관련돼서 뭐 커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애견 카페나 유치원이 이 커지는 시장에 우리가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첫 단계라고 사실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페나 유치원을 하면서 다양한 강아지들을 케어하고 돌본 경험으로 그 경험과 데이터를 가지고 반려동물 시장에서 뭔가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 시장이 크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카페나 유치원이 그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단계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